제가 그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왜냐면 이한주 씨 얘기 안 하고 이한주. 이분은 또 부동산이 하나 걸려 있어요. 예, 지금 네. 2달 동안 예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데요. 예전으로 말하면은 인수위원장입니다. 네. 이한주 인수위원장이 지금 부인이 유발한 걸로 보여집니다. 30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야. 이분이 경기연구원장을 하고 민주연구원장을 했는데 네네. 이분은 부동산 투기 건재를 하겠다고 앞장서서 외치는 분인데 뒤로는 부인께서 30년 동안 여러 건의 아니 자꾸 이렇게 부인이 아니에요. 안 되죠. 네, 그거는 부인이 하는 아니에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그분이 했던 걸로 지금 밝혀져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건 부부가- 부인한테 넘긴 거죠. 예, 마치 넘기는 네. 것처럼. 그럼. 부부가. 네. 근데 이분이 문제인 건 네. 뭐 30년에 걸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알고 이런 구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정보를 알고 했는지 대부분 뭐 그리고 이제 뭐 오랫동안 재개발 뭐 그걸 했다 손 치더라도 네. 법인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지분을 전부 다 또 아들들 두 아들한테 네. 지분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네, 5월 5일 날. 예, 그러니까 어린이 선물로,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건 너무나 뻔하죠. 예,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본주택을 이렇게 본인이 몸소 실천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진짜로 화가 나는 게 내노란불의 뭐냐면 극치지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철학을 설계한 핵심 인물 아닙니까? 네네. 전 그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기본만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그 위에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기본으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어린이날 초등학교 중학생 자식들한테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이게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여기서 진짜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본인들이 말하는 기본 사회가 도대체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설계를 하고 실현을 하려고 하는지 저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도 보면요. 이분이 재건축 예정돼 있는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이 사기만 사면 1년 이내에 모두가 재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가 막힌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인트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많아요. 네네. 그것도 포인트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네. 했던 것도 어쨌든 탈세 의혹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 그러면서 포인트가 또 많아요. 입장문으로는 자기가 아이들한테 부동산 증여할 때 네. 증여세를 탈루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 부동산 회사 설립이라는 게 그거 자체가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편법 아닙니까? 꼼수잖아요, 예. 꼼수.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네, 이분이 한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 지난번 대선 맞습니다. 할 때 네. 어디 직에서 물러나셨었어요. 네네. 아 맞다. 네. 예, 예, 그랬는데 예. 지금 똑같은 그래놓고, 이유로 예.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국정기획위원장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네. 뭐 대선에서 어떤 뭐 당에서 뭘 하는 거하고 국가 운영 어찌 보면 5년 동안의 청사진을 만드는 그런. 국가위원회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측근이긴 측근이에요. 이분 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측근이고 네. 거의 맞습니다. 브레인 쪽에 정책 네. 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그쪽에 이한주 원장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정책 자문 그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교수들, 활동가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저기서 공약집을 다 만들었었어요. 공약집을 만들어 굉장히 두꺼운 공약집을 만들어서 아마 그게 지난번에는 못 쓰였고 아마 이번에는 아마 저게 쓰였을 그렇죠. 것이라 네. 생각을 합니다. 인연은 이분이 이제 그 가천대 교수를 했거든요. 네네. 가천대가 어디 있냐면 경기 성남에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해가지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상태였고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분이 이제 경기연구원장을 맞아요.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에 대선 때는 정책본부장을 시켰는데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네. 사퇴를 했어요. 근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이분을 불러 올려가지고 민주연구원장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어떤 정책을 총괄하게 해서 이번에 다시 네. 국정 자문위원장을 기획조정위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너무나 신뢰하고 놓을 뭐,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보네요. 뭔가 이재명 쪽에서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힘든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오광수, 김민석, 이한주 네.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이재명 정부에 출발할 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 없으면 그러니까 기획이 안 문제가 돼도 한참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과거 정부에 있었으면
다 낭만, 아니, 추천 대상도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낭만은 네. 기본이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국민의 과반이 우리를 뽑아줬다. 지지해줬다. 어쩔 것이냐.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한테 흐르는 생각이 네. 이 정도는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편은 그러니까 즉 보수 정당 네. 국민의힘은 더 더럽거든. 네. 더 썩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 정도는 아니 해도 근데 괜찮아. 요즘 제가 어떤 보수 진영에 있는 젊은 청년 정치인들 진짜 생계형 정치인들 많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치적 책임지면 되죠. 우리가 낙마의 기준이 우리 보수하고 과거 정권 때하고 낙마의 기준이 지금 진보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낙마의 기준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낙마를 시켰더라도 그런 걸로 김민석처럼 또 이한주처럼 오광수처럼 오광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는 밑에 사전에 걸러졌지. 아니 이 사람들은 범죄에 가까워요. 진짜, 예. 맞아요. 맞아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지금 수사의 대상 예. 케이스에서 이게 그러네. 우리도- 참호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아, 요거 맞습니다. 진짜 우리 뉴스 맞네요. 엔진에서도 계속 한번 네. 파헤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네. 뉴스가 있다 그러면. 네. 그랬던 다음 시간엔 그 얘기도 좀 해보세요. 김민석 후보의 그 지금 칭화대 석사학위 있잖아요. 그 얘기도 좀 이어서 다음 네. 시간에는 네. 네.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